스파이더맨 3 노웨이 홈, 멀티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 9가지 사실 총정리. 올해 12월 17일 북미 개봉일로 정해진 스파이더맨 3 노웨이 홈에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아볼 테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스턴트맨 대역. 이번 영화가 스파이더맨 버스 실사 버전이 될 것이라 추측해왔던 상황에서 한 스턴트맨 대역의 귀여운 실수로 결정적인 단서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의 스턴트 대역을 담당했던 윌리엄 스펜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게시물 하나를 올렸다 곧바로 삭제를 한 일이죠. 주목할 점은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그가 참여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세트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로 그레그 타운리를 걸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그레그 타운리라는 사람은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스턴트 대역 배우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앤드류 가필드 스턴트맨이 하필이면 톰 홀랜드 스턴트맨을 왜 태그했을까요? 그것도 늘 언급을 하던 사이도 아니고 최근 게시물에 와서 말이죠. 이는 앤드류 가필드와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이번 노웨이 홈에 함께 출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두 번째, 닥터 옥토퍼스 디-에이징 기술의 사용. 노웨이 홈의 샘 레이미 감독 스파이더맨 2에서 닥터 옥토퍼스를 연기한 알프레드 몰리나가 합류한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캐스팅 목록에도 일렉트로 역의 제이미 폭스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익히 알고는 계셨겠지만 본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공식화했다고 하네요. 배우 알프레드 몰리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출연에 대해 함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옥토퍼스로의 복귀가 여기저기서 보도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척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죠. She'll be just fine. Let's talk. 다들 알다시피 배우 알프레드 몰리나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2에서 닥터 옥토퍼스 역을 연기했고 마지막 장면에선 자신이 만든 핵융합 장치와 함께 강물 속으로 빠지며 희생하는 식으로 결말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 와츠 감독은 이번 유니버스에선 아무도 실제로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등장하는 닥터 옥토퍼스는 새롭게 재창조된 캐릭터가 아닌 당시 강물에 휩쓸려간 옥토퍼스 박사의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2 이후로 17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린 탓에 지금 알프레드 몰리나는 닥터 옥토퍼스를 그대로 연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17년 전 닥터 옥토퍼스가 그대로 등장해 이번엔 톰 홀랜드 피터 파커를 위협하는 설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뭐 어디 옥토퍼스 박사뿐이겠습니까? 마크 헥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일렉트로를 연기한 제이미 폭스 역시 톰 홀랜드를 그대로 괴롭히겠죠. 당시에도 중년미를 물씬 풍기던 배우가 이제는 만 68세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당시 빌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11호의 토니 스타크, 캡틴 마블의 닉 퓨리가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디-에이징 기술의 사용은 필수로 보입니다. Monstrous things should be at the bottom of the river. 그리고 여담이지만 당시 닥터 옥토퍼스 등에 달린 기계 촉수는 CG가 아니라 진짜 촉수 형태로 섬세하게 움직이는 실물로 제작되었으며 하나당 약 38kg의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CG를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다행히 이제는 고도의 CG 기술의 발달과 편집 기술의 발달로 배우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무튼 캐스팅이 되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프레드 몰리나는 감독인 존 와츠에게 자신의 나이가 많아 그대로 재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죠. 하지만 존 와츠 감독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사무엘 잭슨을 언급하며 노화 방지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저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당시 너무도 재밌게 봤던 스파이더맨 2 빌런이었던 만큼 노웨이 홈에 얼굴만 내밀어줘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비 맥과이어 성우 유출. 스페인에서 꽤 유명한 성우로 알려진 로저 페라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작업에 참여하게 될 거라 밝혔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캐릭터의 더빙을 맡게 될 것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그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워너 브라더스와 소니 픽처스 리더들과 접촉했다고 하며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노웨이 홈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답했죠. 이어서 그가 말하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로 이 일을 하라고 오더가 왔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우 로저 페라가 노웨이 홈에서 맡은 배역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성우 로저 페라는 수십 년 동안 배우 토비 맥과이어 스페인 전속성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뿐만 아니라 위대한 개츠비, 세기의 매치에서도 토비 맥과이의 몫을 연기한 바 있을 정도로 스페인에서는 매우 유명한 성우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죠. 물론 로저 페라가 다른 배역을 맡을 확률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영화도 아니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참여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토비 맥과이어가 이번 작품에 등장한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3월 27일 올라온 사진. 지난 3월 27일경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스태프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굿즈 사진이 한 SNS 유저에 의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굿즈 중 스파이더맨이 크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미지 보이시나요? 흥미롭게도 그 스파이더맨 코스튬은 톰 홀랜드 버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앤드류 가필드가 착용했던 그 코스튬으로 보이죠. 톰 홀랜드가 입은 걸 수도 있겠지만 멀티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단서를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앤드류 가필드 버전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그린 고블린의 출연.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1편에서 노먼 오스본 역을 맡았던 배우 윌렘 데포가 노웨이 홈 촬영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알프레드 몰리나의 복귀를 최초로 공개했던 소식지로부터 나온 정보인 만큼 이번에도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이제 그린 고블린, 닥터 옥토퍼스, 그리고 일렉트로까지 총 3명의 빌런과 상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출연한 3명의 빌런이 MCU 세계로 합쳐진다라는 말은 노웨이 홈이 멀티버스를 다룬다는 가설에 더욱 큰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 샘 레이미 감독 확정. 소니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로 유명한 샘 레이미 감독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스콧 데릭슨 감독이 닥터 스트레인지 2를 촬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블과 견해 차리로 인해 떠나게 됐고 공석인 감독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으로 샘 레이미 감독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찐 팬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샘 레이미 감독은 스파이더맨 2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란 단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Squid? Crap! Doctor Strange. That's pretty good. 그랬던 그가 오랜 시간이 흘러 닥터 스트레인지 2의 감독으로 확정된 것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릴 적부터 닥터 스트레인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스파이더맨, 배트맨 다음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체 코믹스 캐릭터 중에서는 자신의 개인 순위 목록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그때 그 대사가 나온 건 정말 우연히 들어간 건데 오랜 시간이 흘러 이렇게 연결되었다며 본인 스스로도 매우 신기하며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 뉴욕 생텀의 조우. 지난번 마케팅 일환으로 공개된 3장의 공식 스틸컷에 등장한 장소를 보면 이곳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뉴욕 생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의 무늬도 그렇고 전등까지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무엇보다 이들에게 드리워진 사람 머리 모양의 그림자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헤어스타일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이걸 보면 세계의 변화를 감지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피터 파커를 소환해 이렇게 꼬여버린 세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피터 파커가 제 발로 직접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이 첫 번째쯤에 나올지 아니면 닥스2로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보다는 후자로 연결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그렇다면 닥스는 공경에 처한 피터 파커를 돕기 위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매우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피터 파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아 그가 살았던 곳과 비슷한 또 다른 지구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웨이 홈이란 말처럼 당분간은
자신이 살던 원래 지구로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 8번째, 해리 홀랜드의 등장. 톰 홀랜드의 쌍둥이 남동생이 해당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터 파커의 동생이 아닌 톰 홀랜드의 일환성 쌍둥이 남동생 해리가 영화 스파이더맨 3 노웨이 홈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새로운 MCU의 악당으로 계속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단순 절도 등 잡범으로 등장하는 걸 스파이더맨이 잡는 식으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자 배우 톰 홀랜드는 직접 자신의 동생이 맡은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작 체리에 대한 프로모션 일환으로 지미 펠런 투나잇 쇼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출연하게 된 자신의 동생이 맡은 역할에 대해 밝히게 된 것인데요. 동생 해리가 영화 체리에서 불량한 마약 딜러 역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는데, 재밌는 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번 영화에서도 엑스터시에 빠진 불량한 아이를 연기하게 됐다고 하네요. 스파이더맨과 마주하는 장면에선 거미줄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앞뒤로 흔드는데 마치 프레임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톰 홀랜드 본인은 수년간 스파이더맨으로 살면서 거꾸로 매달리는 건 제2의 천성과도 같지만 자신의 동생에겐 매우 어려운 도전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9번째, 톰 홀랜드의 마지막 스파이더맨 영화. 배우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 계약이 이번 세 번째 시리즈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경우 그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출연하는 6번째 작품이 되죠. 지난 2015년 마블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역사적인 거래와 함께 톰 홀랜드의 첫 번째 등장은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매년 MCU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등 두 편의 단독 무비가 포함되어 있죠. 톰 홀랜드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작품이 끝나면 휴식을 취하면서 여행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위험한 스포츠라서 즐길 수 없었던 스키를 타거나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배우 톰 홀랜드는 최근 자신의 신작 영화 체리에 대한 프로모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자신의 스파이더맨 마지막 영화임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현재 계약상으로 놓고 보자면 톰 홀랜드의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마블이나 소니에서 어렵사리 뽑아놓은 배우를 그대로 소진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비 맥가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도 스파이더맨 역할에 충실했고 멋지게 소화한 건 사실이지만,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높으면서도 팬들과 소통까지 잘하는 배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죠. 마블 스튜디오와 소니 픽처스가 어렵사리 유명한 히어로를 뽑고 단련시켜 여기까지 왔건만, 다시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이며 관객 입장에서도 손해일 겁니다. 무엇보다 마블 페이지 4에서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향후 베놈이나 데드풀과 함께하는 등의 시나리오까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절대 이대로 그냥 흘려보내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배우로서 멋지게 스파이더맨 단독 영화를 마무리한 만큼 톰 홀랜드 말대로 충분히 쉬고 다시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복귀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 12월 17일 북미 개봉일로 정해진 스파이더맨 3 노웨이 홈은 여러가지 단서로 볼 때 거의 99% 멀티버스를 다룰 것으로 보이네요. 그동안 재미없었던 적이 없던 스파이더맨 시리즈라서 안 그래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마블 영화 통틀어 재미의 정점을 찍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나름 총정리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3명의 스파이더맨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도 함께 남겨보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공감TV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